대통령실까지 공감을 했다라고 촉발된 것이 바로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때문이었는데 15일에 있었던 브리핑인데요. 이게 뭐 이후에 뭐 오독이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해명을 좀 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제 저도 뭐 대통령실 출입해 봤습니다만 대변인 브리핑은 다 이렇게 그렇죠.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도 이제 올라가고 이게 다 대통령 기록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문이 포함 그 일부 이제 수정된 속기록을 올렸다가 항의를 하니까 다시 올리고 뭐 이런 해프닝이 좀 있었어요. 근데 본인 말대로 오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대로 올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해석의 그러니까요. 문제이니까. 이게 뭐냐면 혼란이에요. 예. 지금 이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상호 정무수석을 시켜서 이렇게 선을 걷는데 또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도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 다 다른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어떤 사람들은 여의도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충정로에 가 있고 어떤 네. 사람은 용산에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다 용산에 있어야 돼요. 이 정신이.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충정로에도 가 있고.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우상호와 박찬대는 용산이야. 예. 지금 박찬대 의원은 몸은 여의도지만 용산이에요. 네. 이렇게 돼. 그다음에 이쪽은 뭐냐면 지금 여의도 다 알잖아요. 누군지 그죠? 예. 그다음에 지금 뭐 충정로가 있고. 근데 지금 강유정 대변인은 완전히 대통령 쪽에 이 서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도 지금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어떤 상황이 저한테 또 쏟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 요즘 뭐 고소고발이 유행이라. 뉘앙스로는 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랬다 보니까 요게 지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감지하고 원칙적 공감입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더니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그 옛 내용을 듣고서. 예. 에? 뭐? 우리가 사태에 공감을 했다고? 네. 동의했다고? 그건 아니야. 음. 지금 여론은 왜냐하면 자꾸 정책기 비서관을 통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거든요. 예.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정기조사 지표하는 그 회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딱 보고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그거는 빨리 저기 정정하라 하면서 강 대변인도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 대변인의 메시지가 지금 내부와 이렇게 불일치한 거 이전에도 한번 비슷한 게 있었죠. 이전에 한 번 있었던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이번엔 크게 불거진 거예요. 조의대 대법원장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이 내부에서 혼란스러워지면서 다시 이걸 삭제까지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방금 전에 우리 노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그건 기록물인데, 네. 그러면서 뭐뭐라는 점에서 원칙적 공감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고쳐진 거죠. 제가 보기엔 우상호 의원이 깜짝 놀란 척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깜짝 놀란 척? 놀란 척. 뭐냐. 대변인은요, 이게 그 브리핑 하기 전에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 그 다음에 홍보실장하고 전부 다 같이 한번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낸다. 그런 메시지 낼 때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예상된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톤을 맞춥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감한다 이 얘기가 아마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 모인 자리에서 그런 단어가 누군가 썼을 거예요. 그런 단어 나왔을 거야. 그래서 이제 대변인이 이제 질문 받았을 때 자기가 그 뜻, 언뜻 떠올랐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조금 모호했을 겁니다.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답을 해라. 라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안 나왔더라도 자기들이 모여서는 원칙적으로 그 공감할 수 있지라고 이제 회의를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 상태에서 실제 질문이 나와버리니까 아마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강 대변인이 혼자 판단해서 그런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 제가 청와대에 근무하셨던 말 들어보니까 대변인은 절대 자기 혼자 아무 준비 없이 논의 없이 나서지는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말이 나간 이후에 여론 반응을 좀 보니까 그렇죠.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뭐 우상호 정무수석이 삭제도 수습을 하고, 하는 거죠. 하고. 네. 그리고 삭제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인 게 옛날 같으면 그 이제 사초 같은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입과 말은 대통령의 대변인 통화도 대통령의 입과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그게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급속히 빨리가 이제 퍼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아주 책임감 있게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혼자 얘기를 했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다가 그걸 삭제까지 해가지고 언론이 마치 헛것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옛날에 실제로는 조선시대 같으면 이거 사초 같은 거를 많이 바꾸잖아요. 그러면 유배를 보내거나 파직을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김일성 같은 되게 유명한 사관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조의 즉위 과정을 자기 중심에서 좀 썼는가 봐요. 그러니까 약간 공정하게 쓰지 않게 썼는가 봐요. 그랬더니 사사된 적도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조선시대 같으면 이거는 뭐 목숨이 오고 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기록물에 손을 대는 행위는 그렇죠. 이런 일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 정권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강유정 대변인이 자기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예. 그리고 사실 뭐 한두 사람이 잘못 해석을 하면 오독이라 할 수 있어도
다수의 사람이 같은 수십 명인데. 식으로 받아들인 걸 오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 용어가 유행을 하는 그럼 차라리 거죠. 실언이라고 내가 말을 잘못했다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예. 노앵크 말씀대로 이제 여기에 원칙적 공감이라는 게 이제 유행어가 되는 거죠. 예. 항상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한 예.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겨버리는 거죠. 네. 아니,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거죠. 원칙적 원칙적이었던 거지 실질적이고 오독 이후의 공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리죠. 원칙적 공감, 네. 뭐 유행어 되겠네요. 유행어 돼요. 예. 네. 저는 강 대변인 입장 문제가 저는 좀 불거질 수 있다고 봐요. 그 거치 문제가. 거치 문제가.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 관세 협상 이거 잘 되고 있느냐 물어봤을 때 너무 잘 돼가지고 협의문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얼마 전에 밝혔잖아요. 협의가 잘못됐는데 왜 사인하느냐고 해서 협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대통령이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추가 관세 협상 없느냐고 기자들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강준 대변인 짜증을 팍 냅니다. 네. 아, 추가 관세 협상 원하느냐? 내가 없다 몇 번 말하느냐? 이런 짜증을 냈었어요. 근데 지금 추가 관세 협상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야죠. 네, 후속 협상을. 그렇죠. 이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든 자기 선에서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대변인으로서 자격이 굉장히 미달이다. 대통령에서 나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네. 문제의 근원이 강유정 대변인이 있기 때문에 거친 문제까지 같이 거론돼야 한다는 예. 겁니다. 야당에서들은 이제 많이 거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아무래도 추석 연휴 지나면서 좀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지금 당내에서 나온 얘기로는 뭐 내란 전담 재판부뿐만이 아니라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까지 설치하자. 이게 전현희 최고위원이 그렇죠. 한 말이잖아요. 네. 근데 모든 사건에 이렇게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는 거는 그냥 좀 원하는 판사들이 배정이 되길 바라는 뭐 그런 취지로 보여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띠어리.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치 전략에서의 FP죠. 그러니까 파이널 퍼포스. 예. 왜냐하면 파이널 퍼포스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내란이에요. 그러니까 내란.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그다음에 이 비상계엄을 둘러싼 그 많은 사람들은 내란 세력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까지도 포함이 돼버린 거죠. 그럼 이 사람들 싹 몰아내버리면은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이 새로운 이 민주당 이 정치판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것은 장기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특검이 들어갔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시청자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뭐 수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란과 논란은 있죠, 그죠? 예. 근데 분명히 우리 국민들의 다수가 한 90%, 80%가 이건 내란이야. 이런 인식이 오나요? 없죠. 왜냐하면 소란과 분란은 있지만, 소란과 혼란은 있지만 내란까지는 안 간단 말이에요. 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재판부에서 지휘한 재판부든 아니면 어떤 재판부가 나중에 이건 어차피 특검에서 하고 나서는 기소가 되는 거잖아요. 네. 재판을 했는데 아니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직전에 내란은 아니었습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완전히 민주당은 분란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FP 파이널 퍼포스는 이건 분명히 내란이어야 된다. 내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지어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름 자체를 내란 전담 재판부죠. 그러니까 네.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해야 되는 결론은 이것은 내란입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의 재판부는 불안해. 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2027년까지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 치기현 판사도 지금 뭐 그 사진을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부도덕한 판사 그런데 나갈 기미는 보이지 않죠. 예. 이러면은 서서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쪼여와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덜어내기. 그러면은 쪼여지게 되면은 박희성도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 박희성 2, 박희성 3, 박희성 4 나온단 말이에요. 각상원 2, 각상원 3, 각상원 4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으로서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저히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는 박찬대 의원도 목소리를 냈어요. 어떤 목소리? 내가 대표할 거야. 내가 대표했더라면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을 텐데. 이러면 이건 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소 말해서 그렇죠. 흔들리지 말아야죠. 네. 이게 나와버리면. 근데 조국 대표는 조국 비대위원장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또 더 파국으로 치닫고. 예. 이러면 법여건은 아수라장이 돼요. 그렇지 말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설정한 목표 파이널 퍼포스에 맞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네. 해야 된다. 여기에다가 하나의 그래도 목표를 향해서 그렇죠. 그래도 뭉쳐서. 불안하니까 여기에다 국정농단 재판부를 안전장치로 하나 더 넣어버리자. 놓자. 이런 거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도 있는 지식재산권 전담 재판부 뭐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는 건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건 좀 어떻게 그게 생각하세요? 좀 문제가 있는 게 뭐 성폭력 전담 재판부도 있고요. 아동폭력 전담 재판부도 있고 이렇게 전담 재판부가 실제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환노에서 노동사건 전담 재판부 이거 만들자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논의가 안 됐냐면요. 사법부가 자체에서 자기들이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그리고 사건도 배당도 사법부 내에서 랜덤으로 되고 그리고 그 법관들도 사법부 내에서 독립적으로 되고 이렇게 되면 전담재판부라는 게 만들 수 있는 거고 네. 또 사전에 만들어지면 그것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한 거는 이름만 내란 전담재판부로 하자는 거고 실제로는 내란 특별재판부예요. 왜냐하면 입법으로 인해 가지고 재판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입법으로 만들게 되면 그 취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입법의 취지가 뭐냐? 내란 사건에 대해서 이것만 하라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법부가 뭐죠? 스스로 만든 게 아닌 거죠. 입법부가 만들어준 사건인 거고 이건 뭐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사건 배당을 입법부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법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이게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데 입법부가 사건을 배당하기 때문에 이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관도 사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입법부가 법관 추천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법관을 골라라. 대법원장이 골라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슷해요. 한국과 중국이 축구를 하는데 축구 이제 심판 필요한데 심판을 전부 다 중국인 후보만 만들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에서 심판 골라라. 그러면 결국은 누굴 고르든 간에 중국인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뭐 축구 경기가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입법부가 또 이제 재판관들의 인사를 하는 거 이것도 지금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름만 바뀐 거고 내용 본질 그러니까 본질은, 입법부가 네. 독립을 해친 거에 대한 본질은 전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아까 왜 사전에 만들어진 재판부라면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후에 사건 이후에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사건에 대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것도 문제다. 이게 세 가지가 예.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독립성이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재판부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이슈로는 이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기했던 수원지검의 연어 술파티 여기서 회유가 있었다라고 주장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일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감찰을 지시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 이제 대선 앞두고 4월에 수원지검에서 자체 조사를 했을 때는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 이제 와서 뭔가 진술이 확보됐다라고 해요. 오늘 제가 이제 FP 파이널 퍼포스와 함께 악마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네. 그죠? 악마화. 우리 노 앵커, 최고 앵커니까요. 연어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연어 좋아하죠. 좋아하죠. 예. 자, 연어, 그 다음에 술, 뭐 와인, 그것도 화이트 와인. 네. 예를 들면 이거는 뭐 그때 먹었다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뭐다? 이화영이라는 건물을 해유하기 위해서 연어, 갈비까지 동원되면, 저는 갈비 좋아하는데 예. 갈비까지 동원되면 그건 또 지나치잖아요, 그죠? 예. 그림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검찰은 악마가 되잖아요. 악마가 되죠. 뭐 이런 검찰인다. 더군다나 여기 표현을 보면 지금 그 장소가 파티할 수 있는 장소가 돼요. 파티라는 용어를 붙여버립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파티. 술 파티. 술 파티. 그냥 술도 아니고 술 홀짝도 아니고 술 파티. 네. 이 순간 이건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수사는 객관성입니다. 지금 검찰이 무슨 어떤 신문을 하고 실제 있었는 일인지도 없었는 일인지도 모르지만 그것과 대북송금은 전혀 별개의 일이에요. 예. 맞잖아요. 네. 대북송금은 실체가 있는 혐의인 것이고 예. 이것은 검찰의 수사 스타일인 거잖아요. 그죠? 네.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있다 하더라도 있는지 여부조차도 지금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예. 뭐냐 이렇게 돼버리면 검찰이 악마되는 순간 대북송금은 가짜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화영을 이렇게 만든 검찰이 나쁜 거고 대북송금은 가짜고 이화영은 억울한 사람이고 그 이화영과 연관돼서 혐의를 뒤집어 썼던 대통령은 더 억울한 사람이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네. 근데 이게 별개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북송금과 지금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이 감옥에 들어와 있어서 수사를 받는 과정 전혀 다른 별개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이거는 예. 검찰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고. 네. 자, 대북송금은 영수증 등 증거가 있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으로 끝을 맺을게요. 이화영 씨가 경기도 부지사였다는 사실은 예. 사라지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렇죠. 네. 평화부지사였던 사실. 이준우 대변인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일단 어제 당장 그 수사했던 검사도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좀 냈고 네. 뭐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일부 수사관만 약간 입장을 교도관 입장을 좀 바꾼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도관에 진술이 있었다고 진술이 이제 있었다고 법무부에서 얘기 얘기하죠. 나오고 있죠. 예. 근데 교도관은 사실 그 안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오다가다 이제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때 검사와 수사관이 배석해서 방 안에서 얘기했던, 조사실에서 얘기했던 그 현장에는 교도관은 없었던 거죠. 교도관은 그 바깥에서 그냥 있는 이화영 거거든요. 부지사 데리고 나오고 나오고 하다가 하는 이제 그렇죠. 들은 얘기잖아요. 들은 얘기거나 예. 아니 봤을 때 잠깐 찰나를 봤다거나 뭐 이런 걸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신빙성이 있으려면요 수사관이라든가 검사의 진술이 나와야 돼요. 맞다라든가 뭐 그런 공간에 대한 육하 원칙에 따른 진술이 있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상황 아니라서 지금 이거는 굉장히 단정하게 이르다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왜 그러면 이화영의 술 파티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꺼냈을까? 지금 이화영 그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몇 번 나옵니까? 무려 104번 나옵니다. 104번 이건 나오는구나. 빠져나갈 수가 예.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화영이 술에 취해서 좀 헛소리를 했다든가 네. 또는 술 마시고 회유를 당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지금 어떤 그 갈고리를 걸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예. 이거 빼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끝나고 나면은 이걸로 유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흠집을 내기 위해서 갈고리를 걸어놓기 위해서 이 얘기를 다시 꺼내놓은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사법개혁도 그렇고 검찰을 향한 공세도 좀 더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